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면역요법 6편입니다. 5편에서 조금 빠진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6편도 역시 부연 설명입니다. 좀 중요한 내용들, 혹시나 오해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면역요법 4가지는 매우 중요한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거는, 듣고 이해해서 실행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 강의지만 5, 6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면역법을 이 4가지 문장을 잘 읽게 되면, 자주 읽고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 내용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면은, 이 문장을 또 보다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걸 추려놓은 것을 자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에서도 진료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전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면역요법을 동반해서 치료의 어떤 성공률과 질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전신 질환도 제가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면역요법이죠. 예, 면역요법을 잘 지키시게 되면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다 보면은 이 문장의 위대함을 알게 되죠. 이 문장이 생활을,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과 생각을 잘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요법 첫 번째, 그 전에 제가 먼저 요즘에 좀 준비하고 있는 걸 알려드릴 텐데요. 저번에 이제 만병이 나는 면역요법 파워포인트 버전으로 새롭게 잘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이 완성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에 또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저번 시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이 그 4가지 면역요법을 배워보자 라는 12분짜리 동영상 2페이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2페이지의 글은 지금 한국경제신문 계열의 머니라는 잡지에서 괜찮은 잡지입니다. 건강 코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월호에서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상황도 운 좋게 또 이렇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호가 어제부로 발매가 됐으니까 25일부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좀 면역요법을 또 접하게 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감기 몸살 치료법을 배워보자. 배워보자. 이거 지금 자료 거의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를 지금 한 번 더 정리하고 체계화해서 조만간 지금 먼저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버전, 만병면역요법보다는 파워포인트 버전보다 먼저 완성이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고 감기 몸살 치료하는데요. 방법이 없죠. 병원에서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생활의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그 면역요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면역요법. 오늘은 이 면역요법에 굉장히 관련성이 높고요. 감기 몸살 자연치유법에서도 관련성이 높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플 때 환자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하는 이 섭생이라고 하죠. 이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도 섭생을 지적했고, 우리 한의학, 지금 현재 그 직관적 의학에서의 세계 최고는 우리 한의학입니다. 한의학에서 섭생을 중요시하는데, 먹는 것과 생활하는 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는 환자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알려드리는 거죠. 스스로 어차피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은 심할 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 치료법 기대해 주시고요.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면역요법 오늘 그동안에 또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이렇게 접수된 문제들이나 어떤 질문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일단은 간식 그 면역법을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죠. 간식 먹지 말고 식사를 3끼나 2끼 자기 그 용량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정해서 구분해서 먹는다. 이게 식사를 덩어리 지어서 먹는다. 이게 중요하죠. 식사를 덩어리 지어서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라고 하거든요. 음식을 덩어리 지어서 먹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음식을 덩어리 지어서 먹는다. 제가 이제 이 생활예법을 설명을 드릴 때 뭐 식사와 음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합니다. 의외로. 왜냐면은 우리나라 말이 좀 두리뭉실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정확하게 면역법을 설명하려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용법이 정확하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내모학당 이렇게 학당에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재청취를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덩어리지요. 덩어리지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쭉 가서 이제 배고픔이 발생하면은 이제 한두 시간 있다 먹는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너무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먹게 된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에 대한 해답은 속지 마라입니다. 속지 마라. 우리 몸은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항상 위험합니다.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치과에서나 뭐 어디 병원에 치료하다 그죠? 엄청나게 아프죠. 암 환자분들이나 이렇게 치료 가보면은 죽도록 아픈데요. 아파서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온몸에 염증이 퍼지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그때는 또 강력한 또 진통제, 우리 마약성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치료하면서 정말 아파가지고 환자가 죽겠다 그러는데 그때 환자는 아파서 죽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다. 힘이 없으니까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먹지 마세요. 배고픔이 발생하고 나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돼요. 이때 면역력이 극대화된다. 면역력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일단 배고픔, 이게 힘이 없다. 두 번째로는 속쓰림, 속이 쓰리다. 속지 마라. 이겁니다. 속지 마라. 속이 썰여서 위산이 나오면은 위에서 뭐 위궤양이 생기고 위가 구멍이 나가지고 뭐 어떻게 뭐 복막염이라도 생기지 않을지 걱정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속쓰림이 좀 발생하는 거는 1차 신호입니다. 1차 신호. 괜찮아집니다. 시간 지나면은 괜찮아집니다. 왜냐면은 염증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리고 이 댐의 물이, 제가 댐 얘기 드렸죠. 그죠? 댐의 물이 다 빠질 때까지는 면역적인 중요한 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먹지 않아서 처음에는 속쓰림도 오고 힘도 없고 좀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염증 조직이 속이는 겁니다. 염증 조직이. 암 조직 포함하는 것입니다. 염증 조직, 암 조직이 속이는 것이다. 너 암 조직을 유지하려면은 먹어야 돼. 응? 너 죽을 수 있어. 뭐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암 조직이나 염증 조직이 죽는 거죠. 염증 조직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을 것 같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스트레스의 어떤 일을 필요에 의해서 생긴 염증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없어. 병을 너는 더 키워야 돼. 이거는 결국에는 속는 겁니다.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는데 스트레스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밥을 먹으면은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관절, 그죠? 한 60대 되신 분인데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파서, 근데 먹으면 괜찮아요. 밥을 먹으면은 썩 안 아파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이제 몸이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하고 이 관절하고 다리가 이렇게 다리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나죠. 거기서 좀 아픈 느낌이 옵니다. 이 아픈 느낌은 뭐냐?
심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아파요. 낫는 것이다. 우리 몸은 아플 때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낫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걸 구분하려면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구분을 하고 있고요. 딱 보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딱 압니다. 근데 딱 보면 다 정리해보면은 결국에는 속지 말합니다. 속지 마라. 응? 낫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밥을 먹으면 왜 괜찮죠? 밥을 먹으면 괜찮은데 이거 아프단 말이야. 우리가 이게 이제 뼈가 생길 때는 뼈를 있잖아요. 이렇게 용접을 해요. 치익 하면서 이제 칼슘하고 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칼슘, 인이라는 걸 합성해서 가지고 있잖아요. 벽돌을 샀듯이 해서 용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세포들이 몇 가지 세포들이 작동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할 때 약간의 통증이 발생해요. 약간의 어떤 염증, 약간 통증이 발생해요. 왜냐면은 격렬하게 고치고 있으니까. 우리 철판 용접할 때 치익 하면서 불이 치익 튀잖아요, 그죠? 그런 약간 뜨겁고 약간 통증이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좀 넣겠습니까? 따뜻한 걸로 반신욕 해주면 좋겠죠. 저희 면역요법에서 세 번째가 반신욕이죠, 그죠? 네 번째군요. 네 번째 우리가 이제 반신욕에서 공복 시 반신욕은 면역력을 크게 높인다. 공복 시 반신욕이 중요하다는 게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복 시 잠이 오는 것은 정말 좋고 아침잠을 늦게까지 자는 것이 더 좋다. 아침잠은 공복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열을 가하는데 우리 사우나 이렇게 반신욕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배부른 상태에서 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 환자한테는 위험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있는 분들은 반드시 공복 시에 사우나 그 다음에 사우나 반신욕은 터키식 사우나라고 하는 핀란드식 사우나, 터키가 아니라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아주 110도의 열을 막 가하죠, 그죠? 그 방에 들어가는 전기 터키탕 있죠, 그죠? 그런 터키탕인가요? 핀란드식인가요? 아무튼 그런 사우나 들어갔을 때 안 됩니다. 근데 공복 시에 들어가면 괜찮아요. 공복 시 사우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신욕도 효과가 좋습니다. 110도의 어떤 터키탕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반신욕은 상체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방법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가장 뜨거운 것이 머리랑 심장이거든요. 그래서 상체를 밖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반신욕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특히 마른 사람한테 좋은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하나 말았는데 이게 낫는다. 근데 밥을 먹으면 왜 안 아프? 밥을 먹으면은 안 아파지는 거야, 신기하게. 뭡니까? 낫는 게 멈추는 거죠. 왜 그러냐? 낫는 것은 T세포라는 임파구에서 생겨납니다. T임파구. 밥을 먹으면은 이 소화기 주변으로 밥을 들어올 때 이게 항상 우리가 이게 임파구라고 하는 치유세포이고 또 면역세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 밥이 들어오는 외부 물질이거든요. 밥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싶어가지고 이 임파구가 몰려드는데 그게 비임파구입니다. 비임파구는 이제 골수에서 생성되는데 비임파구가 많이 생성되고 T도 물론 같이 따라갈 수도 있겠죠. 임파구가 배 쪽으로 다 몰립니다. 배 쪽으로. 배로 허리 쪽에서 통증이 약간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허리나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활력과다라고 하죠. 활력과다의 대표적인 활력과다를 낳는 가리꼬의 염증세포이기도 한데요. 가리꼬는 우리 활력을 일으킬 때 생성되는데요. 이것이 허리뼈하고 다리뼈에서 많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 활력을 골병 날 정도로, 그치? 골병 날 정도로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은 골병이 나는데 어디서 나냐면 허리뼈하고 다리뼈에서 나요. 뭐냐면 허리뼈, 다리뼈 내부에 있는 거기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칼슘이 빠져나오게 돼가지고 여기가 다시 복구되는 거죠. 다시 칼슘과 이걸로 해서 뼈가 다시 복구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T임파구가 생기게 되는데 T임파구 하게 되는데 이 임파구는 서로 닮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B가 많아지면 밥을 먹어서 B가 많아지면 T가 줄어들어요. T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치유작용이 밥 먹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비임파고는 치유에서는 약하고 소화시 면역과 관계된 부분이 크죠. 밥을 먹고 나면 이제 이 비임파고가 감소하면서 T임파고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T임파고가 이제 우리 몸을 정확하게 적시적소에 탁탁탁 정확하게 치료해주는 각 상황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세포들이 만들어져서 치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하면 안 아파지는 거죠. 낫는 작용이 멈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면역요법이 맞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키셔야 되고 속으면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하죠. 결국에는 내용을 다 알고 보면은 단순해요. 속쓰림, 뭐 힘이 없다 이런 것도 속는 거죠, 그죠? 힘이 없어가지고 뭐 혈당 감소, 그죠? 1차적으로 혈당 감소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염증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염증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일단 잠깐 부족하니까 좀 힘이 없고 약간 어지러지한 느낌도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염증이 감소가 됩니다. 염증이. 그건 치유인데 바로 T임파고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일단 속지 마라. 이러지 마십시오. 힘이 없다, 속쓰림, 썩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해서 몸이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눈에 보여요. 저희 환자분 중에도 치아 염증과 몸의 염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근데 치아 주변에 염증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고름이 막 생기고 원래 염증이 좀 있던 자리거든요. 이쪽하고 이쪽에 그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 고름이 많이 더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큰 염증이 생길 때 큰 염증이 생길 때 큰 염증이 생기고 감소하게 될 때 작은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염증. 우리 온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온몸에 문제 있는 게 나기 시작을 하면요, 염증 세포가 한 군데로 집중이 일어나요. 그래서 작은 염증이 여러 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했던 분은 치주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거는 치주염이 심해지니까 몸 전체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에 너무 다른 곳이 안 좋았었는데 그곳이 좋아지면서 큰 거를 얻고 작은 걸 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심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되고 치과 오시면 되죠. 염증은 긁어내고 고름 빼주는 게 최선입니다. 긁어내고 고름 빼고 아프면 어떡합니까? 좀 참아야죠. 뭐. 네,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아에 시림 현상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좀 짜증이 많이 나는 분도 있어요. 치아에 시림 현상과 짜증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염증 세포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염증 부위거든요. 암조직, 염증 조직. 염증 세포가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집을 잃고. 다른 떠돌다가 그나마 생길 만한 데 가서 치아가 좀 약하니까 여기 좀 시린 게 나타나고 머리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 염증세포 머리가 몰리면 짜증나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짜증이 더 납니다. 힘이 없고 속 쓰리고 안 먹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더 심해진다고 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의 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으세요. 배고프다가 2시간이 지나서 배고프면 2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안 고파지면은 안 먹어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2시간 전에 배고팠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염증 조직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먹어줘야 돼요. 근데 염증 조직을 치료하려면은 그거를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 시에 잠이 오게 되고 더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공복 시에 잠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고픔 공복 시에 또 특히나 반신욕 해주면, 그죠? 반신욕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면역력이 반등한다. 면역력이 반등이다. 2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배가 안 고파지지 않겠네요. 모든 사람이 배가 2시간이 지나서 배고픔 발생하고 2시간 지나서 배가 안 고파지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사람만. 좋은 사람들은
배가 계속 고프고 더 주고 더 안 좋은 느낌이에요. 더 막 이제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오죠. 뭐 살이 찐 사람은 좀 빠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저같이 마른 사람들은 더 안 좋은 느낌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먹어주면은 2시간 동안 좀 시간을 벌고 면역에 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아침에 아침 일찍 새벽에 교회 간다고 그래, 그죠? 그렇죠. 아침잠이 중요합니다. 아침잠. 더 주무셔야 됩니다. 더 주무시고 교회 활동은 좀 건강해진 다음으로 미루십시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릴 거는 감기가 아니구나. 밥을 먹고 2시간이에요. 밥을 먹고라는 거 이제 식사를 한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2시간 이내에는 강한 활동을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 전 지금 밥 안 먹고 강의하고 있거든요. 강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 말을 크게 하는 강의,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빨리 막 걷거나 뭐 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밥을 먹고 소화를 하는 부교감적 상황을 방해하게 됩니다. 운동 강의는 교감을 강하게 쓰는 거죠. 강의는 머리도 써야 됩니다. 그죠? 스트레스 좋지 않고요. 스트레스 있을 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교감일 때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우리의 건강의 법칙을 보면 교감의 시간과 부교감의 시간을 잘 구분할수록 이거는 무엇이다? 건강이다라는 거죠. 건강. 시간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밥 먹었을 때 2시간 이내에 만약에 강의를 하게 움직이게 되면요, 강의를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될 때 그 순간적으로 소화된 것이 소화되면서 또 충전이 일어나고, 다시 또 강의할 때는 소화가 멈추고 또 순간적으로 충전하고, 이 두 개는 보통 약간은 어느 정도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교대로 가는 거예요. 교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더 강의의 강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활력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활력의 증가. 식사로서 충전이 되면서 우리는 딱 먹고 나서 딱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써야 돼요. 근데 충전하고 쓱 올리고 충전하고 올리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활력의 정도가 폭발할 수 있겠죠. 병과 염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반대로 너무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을 놓친다. 아까 2시간 지나서 먹어야 되는데 배가 더 고파지는 상황인데 면역력이 정상이었거든요. 식사를 먹지 못하면 충족이라 그래요. 제가 면역요법에서 4번째에서 충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다른 부분을 지금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은 소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소진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소진한 다음에는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충족을. 근데 이걸 갖다가 놓치고 안 먹고 그냥 굶어버리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다 보면 또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 건강은 못 먹었을 때와 먹으면서 일할 때 두 가지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면역요법 첫 번째처럼 간식을 먹어야 된다. 간식을 먹으면서 일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가리코가 폭증이 되어가지고 염증이 가리코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애들이 쉴 곳, 집을 필요로 하죠. 그죠? 쉴 곳이 어디입니까? 염증 조직. 염증 세포들은 염증 조직에서 산다, 암 조직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밥을 못 먹고 시간이 먹어야 될 때 또 못 먹고 계속 지나버리면은 뼈의 약화와 염증의 강화의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 뼈도 약화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쉬게 되면 뼈가 아픈 현상이 나타나죠. 아픈 거는 낫는 것이다. 강해지는 것이다. 그때 어떤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되겠습니까? 염증에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염증에 대해서 소진된 영양소, 제가 4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잘 모르시 있으면 4편을 다시 보시고요. 충족을 시켜주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은
배부름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배 잘 먹어서 배부르다. 아, 잘 먹었다. 이거는 동일한 영양소를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영양소, 소진된 영양소가 소진 영양소가 채워졌을 때 뭐가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이 배부름이라는 거는 배고픔이라는 것도 좀 이렇게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배부름이라는 것도 우리 몸은 소모되었던 영양소가 다시 채워지면 갖춰지면 그냥 배부를 느껴요. 적게 먹어도 영양소 균형을 잘 갖춰서 먹으면은 배부릅니다. 우리가 뭐 이게 먹는 거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은 사실 건강에 안 좋죠. 이것도 또 이런 음식을 먹었으면은 다음 회는 그걸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이런 사이클을 음식을 돌려가면서 먹는 영양소 균형이 맞는 사이클을 가정마다 잘 갖추고 특히나 요즘은 가정이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에 악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같이 먹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살면 더 음식을 했던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거 먹고 때우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코노미한 경제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경제성만 중요시하게 되면 건강이 어떻게 된다? 해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름이라는 것은 소진 영양소가 채워졌을 때다. 채워지면 우리는 배부르다. 허하지도 않아요. 만족감이 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몸은 정상하게 작동하고 있으니까 면역요법에 대해서 오늘 보충 설명드렸는데요. 특히나 고혈압, 당뇨나 심혈관 질환, 심장이나 혈관, 뇌혈관 이런 질환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배부른 상태에서 절대 온열요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잊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큰 염증이 줄어들 때 작은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있는 분들 많이 먹는 분들인데 영양소가 계속 차 있는 간식을 먹은 상태에서 큰 염증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작은 염증이 터지죠. 그러면 혈관이 터져버려요. 혈관이 터지면 큰 문제가 생기죠. 혈관 터지면 어떻게 피가 확 쏟아져 나오겠죠, 그죠? 전체적으로는 염증세포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안에 있잖아요. 뇌에서나 출혈이 일어난다거나 심장혈관이 터지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염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깨알같이 잘 보시고 제가 물론 강의는 잘 못합니다만은 말도 이렇게 술술 나오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도 있고 말을 다시 하는 경향도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많이 시청하시고 건강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